한국과 미국, 미국과 한국 세계에서 오늘의 미국 그 위켄드 에디션 듣고 계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혜신입니다. 네, 오늘은 한국도 뭐 당연히 그 일요일이기도 하지만 석가탄신일, 뭐 대체공휴일 이렇게 해서 월요일까지 쉬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 미국도 월요일이 메모리얼 데이이기 때문에 월요일 날 쉽니다. 그래서 한국과 미국이 아주 오랜만에 공휴일이 겹쳤는데요. 공휴일은 겹쳤어도 뉴스는 이어집니다. 그래서 역시 미국 날짜로 토요일인 오늘의 미국 위켄드 에디션에서 한 주일 동안 가장 중요했었던 미국 뉴스들을 돌아보겠습니다. 우선 기본적으로는 여러분들께서 6월 1일에 채무 상한선이 협상되지 않더라도 연방정부로부터 받고 계시는 모든 것들 소셜 시큐리티 연금이라든가 차질 없이 지불이 됩니다. 자넷 옐런 재무장관이 어제 이제 뭐 오늘의 미국 정규 방송 탑뉴스 브리핑 전부 끝나고 나서 가만 계산을 해봤더니 미국 채무 불이행이 되는 날짜가 6월 5일이다. 지금까지는 어떻게 얘기를 해왔냐면 빠르면 6월 1일, 6월 초에 미국은 채무 불이행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어제는 날짜를 확실히 박은 겁니다. 6월 5일 그때까지 이제 되지 않으면은 이제 미국이 채무 불이행이 되니까 나흘이 남은 셈입니다. 6월 1일에 페이먼트 받으시는 것은 아무런 그 지장이 없다 말씀드리고요. 무엇라고 확정되기 전에 확정되는 것을 말씀드리기는 이릅니다만 아마 가능성이 있는 것 같다. 대통령도 뭐 캠프 데이비드로 떠나고 했으니까요. 지금 기본적으로는 공화당이 연방 정부의 여러 가지 그 프로그램 혜택을 받는 사람들에 대해서 일하는 조건 넣은 것, 이게 이제 특히 저소득층 음식에 관한 지원 받는 것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공화당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부양가족이 없는 18살에서 55살 사이 건강한 사람들 일하는 게 뭐가 문제냐 하는데 꼭 이 말이 그대로 맞지는 않거든요. 지금까지도 뭐 아무 일도 하려고 하는 노력도 하지 않는데 푸드 스탬프라든가 여러 가지를 혜택을 주지는 않았기 때문에 이건 이제 이현령 비현령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공방을 말씀드릴 필요는 없겠습니다. 다만 그 중심이 공화당은 사회 안전망이나 국가에서 그 여러 가지 지원하는 것을 혜택을 받으려면 더 그 기준을 강화해야 된다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민주당은 기본적으로 거기는 어린이들도 포함되어 있고 하는데 그 어린이들의 입에 풀칠도 못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이런 기본이 서로 다른 겁니다. 그리고 90년대에 바이든 대통령도 이 웰페어 받으시는 분들 일하는 것 이것을 찬성을 했는데 그때하고 지금 여러 가지 그 환경도 다르고요. 클린턴 당시에는 그게 굉장한 그 효과를 거뒀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미국에서 가만히 정부가 주는 돈을 받고 코치에 앉아서 감자칩이나 먹고 텔레비전이나 봐. 이렇게 한국 분들도 어떤 뭐 푸드 스탬프 지원을 받으시는 분이나 이런 분들에게 막연하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어떠한 제도에서도 그 제도를 악용하는 사람은 부분적으로 있을 수 있지만 그렇게 돈을 뭐 일도 안 하고 그럼 누가 일하겠습니까? 모든 혜택을 다 주면. 그래서 이제 거기에는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공화당이 국세청에 이미 법으로 통과가 돼서 800억 달러가 배당이 돼 있는데 이 돈을 무효로 해라 하고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배당을 했을 때는 이제 민주당이 조금 강해서 통과를 시켰던 건데 부자들이 세금을 이리저리 너무 많이 안 내고 내야지 되는 것을 빼돌리는 것이 있으니까 그건 추측이에요. 추측이고 추정이고 합리적인 의심입니다. 더 많은 감사원을 고용을 해서 그런 돈을 찾아내서 국가의 수입으로 하겠다. 이게 이제 민주당의 그 주장이고 공화당은 아니 기업들이 돈 잘 벌고 해서 뭐 이렇게 먹여 살리는데 이제 서로 성향이 다른 거예요. 어떤 주장에도 부분적으로는 다 일리가 있습니다. 다만 당에서 어디에 포커스를 먼저 두느냐에 따라서 다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공화당이나 민주당이나 그 커멘테이터들은 당은 달라도 약간 어느 정도 인식을 같이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법으로 통과된 건데 법으로 통과된 것을 그럼 법으로 통과되지 못하도록 그 전에
힘을 썼다면 모르지만 통과돼서 집행을 하려고 하는 것을 다 없애버리고 안 한다? 이건 말이 안 된다. 지금 민주당에서 버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maybe 800억 달러 중에서 부분적으로 어느 정도만 그럼 줄이자라고 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협상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예상들을 하고 있고요. 민주주의라는 것은 싸웁니다. 싸우다가 결국은 의회에서도 다수의 의견으로 통과가 돼서 법안이 되고 법안이 대통령의 서명으로 법이 되면은 집행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그게 없으면 규칙이 무너져서 인구가 3억 명이 넘는 미국 같은 나라에서 미국을 이끌어가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제 국세청에 대해서는 반대를 하는 거고요. 공화당은 이게 국세청에 이제 이렇게 감사원을 둬서 뭐 세금에 말하자면 홀을 좀 찾아낸다는 것은 중산층 노동자가 표적이다라고 얘기하지만 이건 가짜 주장이죠. 민주당이 노동자를 표적으로 해서 돈을 많이 들여서 뭐 돈 많이 받는 사람들 감사원을 고용을 해서 그 작은 돈 찾아내자고 그 근로자 돈 조금 벌고 겨우 뭐 기본임금이나 벌까 말까 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수사를 하겠습니까? 조사를 하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탈세를 한다고 그렇게 걷어봐야 얼마나 된다고. 물론 그분들 중에서도 탈세를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보다는 큰 부자, 또 기업에 대한 그런 걸 조사하기 위해서인데 공화당의 주장은 중산층 노동자가 표적인 것이다. 공화당이 지금 세금으로 보호해주고 있는 기본적으로 보호해줍니다. 트럼프 때부터 또 많이 그런 그 부자에 대한 세금 감면을 해줬으니까. 그로 인해서 적자가 늘어난 부분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공화당의 그 주장은 틀리고요. 이렇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민주당의 하킴 제프리스라는 하원의 대표도 뭔가를 가지고 가면은 민주당의 저쪽 왼쪽에 있는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 콜테스, 또 버니 샌더스, 엘리자베스 워렌 이런 의원들을 나이가 많고 적고 남자고 여자고 민주당이거나 무당파이거나 그런 사람들을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공화당에서는 특히 프리덤 코커스 제가 오늘 봐서 오후에는 프리덤 코커스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아니면 한국 밖에서 본 한국을 먼저 하나 하는 생각도 하고 아마도 지금 같아서는 이런 때 기회가 또 오지 않을 것 같고 해서 프리덤 코커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공화당은 지금 프리덤 코커스가 지금까지 버티고 있기 때문에 이거 협상해 주지 말아라 해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일단 날짜는 6월 5일까지 나흘 벌어놨고 그 사이에 6월 1일에 뭐 소셜 세큐리티라든가 웰페어 같은 거 6월 1일 맞죠? 그 페이먼트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가능성은 채무상한선 협상이 될 가능성이 협상되지 않을 가능성보다 높다도 전해드립니다. 제가 이 내용을 전해드리면서 한 가지를 말씀을 안 드린 게 있는데 이렇게 시사만평으로 보여드리려고 그랬습니다. 텔레비전 보니까 그 Debt Ceiling Talks 왼편에 보니까 케빈 맥카티 하원 의장 오른편 저쪽 끝에 바이든 대통령이 앉아 있네요. 그러니까 노 부부가 와이프가 먼저 얘기합니다. 내 생각에는요. 일하는 요구, 뭔가 정부의 푸드 스탬프 등등의 혜택을 받으시는 분들 일하는 그 요구는 should be 이거는 의무가 돼야지 된다. mandatory가 돼야지 된다. 일하는 거 당연히 정부 보조 받으면 일하는 거 의무가 돼야지 되지 하고 이제 막 소리를 치십니다. 그랬더니 의자에 앉아 계시는 그 배우자분께서 for Medicaid 받는 사람까지 본인들이 이제 메디케어 받으시는 분들인 것처럼 보이잖아요. 연령상으로도. 그러니까 for Congress 의회가 일을 해야 돼. 왜 일은 안 하고 말로만 공을 왔다 갔다 주고받으면서 그래. 본인들의 그런데 메디케이드에 대해서도 일을 해야지 된다라고 얘기하니까 메디케이드는 크게 이제 세 가지가 있죠. 제가 캘리포니아를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부분 비슷하니까. 메디케어는 연방 정부에서 주는 의료 혜택입니다. 65세 이상이거나 아니면 이제 장애인 이런 분들이요. 수입과도 관련 없이. 그리고 이제 메디칼이 있고 메디케이드가 있는데 메디칼은 캘리포니아 주정부의 의료보험이고 메디케이드라고 하는 것은 연방 정부에서 주는 것과
주정부에서 주는 것이 합쳐진 겁니다. 그래서 이 의료 혜택에는 뭐 당연히 기본적으로 뭐 저소득층이라든가 장애인들 혜택을 받으시고요. 나이 제한은 주정부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뭐 65세가 될 수도 있고 주정부에 따라서 아무튼 차이가 있어요. 예, 뭐 수입이나 뭐 여러 가지가 또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 두 부부가 아니 메디케이드 받는 사람도 일하는 걸 해야 된다고 메디케이드 받으시는 분들은 거의가 나이가 굉장히 많으신 분들이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의회가 일을 하라고. 자, 그리고 이번 주에 가장 중요했었던 것, 세계가 지켜봤던 것이 미국의 공화당의 예비선거 후보들의 출마. 두 사람이 트럼프 전 대통령에 이어서 또 새로 출마를 했고 이미 뭐 니키 헤일리도 있고 다른 전체적으로는 6명입니다. 그런데 나머지 사람들은 별로 중요하지 않고요. 앞으로 나올 몇 사람들이 오히려 중요하고 두 사람 가운데 먼저 나왔던 사람은 팀 스캇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요. 많은 한국 분들이 그렇게 얘기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누가 흑인을 또 뽑아주겠어?" 버락 오바마 때 그 영감을 받고 백인들도 오바마를 찍었다가 그 뒤에는 트럼프를 당선시키는 게 오바마가 흑인이었기 때문에 흑인을 경멸하고 그러는 많은 사람들이 "트럼프, 백인을 뽑은 것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부분적으로 상당히 맞는 얘기입니다. 그런데요. 팀 스캇이라는 사람은 사우스캐롤라이나주가 지역구인 흑인 연방 상원 의원이고 57살입니다. 공화당의 연방 상원 의원 가운데서는 지금 그 사우스캐롤라이나주에서 유일하게 사우스캐롤라이나주에서 이제 처음으로 들어갔고요. 이 사람은 디센티스 플로리다 주지사나 트럼프 대통령과는 다릅니다. 이 사람이 바로 공화당의 기본적인 전통적인 공화당들이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트럼프와 디센티스는 이미 뭐 이심 동체 비슷하게 정책에 있어서는 그렇게 됐고 전통적인 공화당 사람들과는 정책이 다릅니다. 성향도 다르고 스타일도 다르고 그런데 이 팀 스캇이란 사람은 로널드 레이건처럼 그리고 이제 아이디어에 포커스를 딱 두고 로널드 레이건처럼 낙관적인 비전을 말하는 사람이죠. 그렇기 때문에 공화당의 제2인자인 존 뜀 그 상원 의원이 그 이 사람을 공식적으로 지지한 겁니다. 넘버 2예요. 넘버 1이 미치 매코넬이고 이 사우스 다코타가 지역구인 존 뜀 그 상원 의원이 그를 지지를 한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아프리칸 아메리칸이면서도 미국에 인종차별이 없다. 처음엔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트럼프 전 대통령 전당대회 때도 막 나가서 무슨 뭐 인종차별이 없다라고 얘기하더니 나중에 막 조지 플로이드 사건 이런 것 있고 하니까 인종차별이 있다. 나도 인종차별 당해서 죄 없이 경찰서에 끌려간 적이 5번도 넘는다. 이렇게 고백을 하긴 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인정했지만 나머지는 대부분 굉장히 전통적인 공화당 보수의 입장입니다. 긍정적인 메시지를 주기 때문에 오라클의 그 레리 앨리슨 설립자 같은 사람, 또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을 지지를 하고 있고요. 만약에 론 디센티스, 트럼프 전 대통령이 헛발을 디뎌서 스스로 무너지고 만다면 그 다음에 바로 떠오를 사람이 팀 스캇입니다. 그러면 론 디센티스 44살이에요. 문화 전쟁을 가지고 와서 트럼프형은 트럼프형인데 트럼프보다는 조금 점잖고 정책에 있어서는 어떤 때 트럼프보다 더 저돌적입니다. 낙태가 그렇죠? 플로리다주가 임신 6주일 이후에는 낙태를 금지하는 법안을 만들어서 통과시켰죠. 장점도 있습니다. 지금 선거 자금이 너무 많이 거쳤어요. 플로리다주에선 그게 통하는 겁니다. 한때 굉장히 그 스윙 스테이트였던 플로리다주가 이제는 아주 빨갛게 돼서 뭐든지 다 보수해요. 총기 권리는 보호해야지 되고 비교 인종 이론 같은 것은 가르치면 안 되고 동성애자에 대해서는 이거는 안 되는 거고 해서 디즈니와 지금 싸우고 있는 거잖아요. 모든 문제에 대해서 심지어 마이애미 교육부에서는 바이든 대통령 취임식에서 시를 읽은 젊은 아프리칸 아메리칸 여성 시인의 시를 초등학교에서는 안 돼. 고등학교에만 학교에 그 교과서에 실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던가 굉장히 보수적이에요. 이번 주 나온 시사만평들을 보면 플로리다의 주에 가려면 이런 사람은 안 된다. 뭐 무신론자도 안 되고
뭐도 안 되고 뭐도 안 되고 블랙 라이브스 매터 뭐 시위한 사람도 안 되고 뭐 낙태를 찬성하는 사람도 안 되고 문화 전쟁의 기수인 겁니다. 그런데 트위터 스페이스에서 일론 머스크와 함께 출마합니다는 선언을 하다가 엉망진창으로 망쳐버렸습니다. 선언 자체는. 그렇지만 24시간 안에 840만 달러를 또 거둔 사람이거든요. 트위터에 대해서는요. 트럼프 전 대통령도 트위터 때문에 엄청난 파워를 가졌습니다. 그거 사실입니다. 정치할 때도 그랬고 대통령직에 있을 때도 트위터에서 쫓겨나기 전에. 그런데 그 트럼프 전 대통령은요. 트위터로 힘을 발휘하기 전에 전통적인 매체에서 굉장히 인지도를 높였던 사람입니다. 비즈니스 할 때도 그랬고 뭐 늘 금장에 있는 집 뭐 이런 거 또 여자들을 막 몰고 다니잖아요. 막 거의 벌거벗은 여자들 무슨 미인 대회도 주최하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이미 너무 많이 알고 있었고 그 알고 있은 것에다가 말을 굉장히 함부로 하니까 시청률이 막 올라가요. 그래서 텔레비전에서 무임승차를 많이 해주고 난 뒤에 트위터를 딱 잡은 거죠. 그런데 이 론 디센티스는 사람들이 호감도가 굉장히 낮거든요. 싫어하는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보고 나면. 저 사람 보고 나면 좋아. 사랑하지 않을 수 없어. 이런 정치인이 있는가 하면 제일 중요한 자산이죠. 저 사람은 보면 왠지 기분 나빠. 재수 없어. 아, 아무튼 불편해. 이런 것 있잖아요. 디센티스가 그렇기 때문에 전통적인 매체를 놔두고 트위터, 아주 일론 머스크라는 사람과 함께 본인의 지지층만 더 확고하게 하겠다 해서 했는데 그게 실패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트위터는 사실은 리얼 아메리카는 아니에요. 트위터 거기에서 막 활동하는 사람들이 그 전체적인 사람을 대변하지 않고 캠페인 할 때는 이렇게 사람들과 접촉하는데 문제가 있고 그리고 왜 출마하는가에 대해서 뚜렷한 답은 없습니다. 다만 문화 전쟁을 굉장히 많이 하는 사람. 왜 내가 트럼프보다 더 나은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유일하게 트럼프가 지금 법적인 문제, 여자 문제 뭐가 너무 많으니까 나는 그런 거는 없는 트럼피언이다. 트럼프가 하는 것을 그 정책이 비슷하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정도 가지고는 안 된다는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그가 대선에 출마한다고 하니까 트럼프가 또 막 비난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론 디센티스도 비난하네요. 도대체 트럼프에게 무슨 일이 생겼는가? 트럼프가 대통령이 될 때 내가 지원을 했었던 그때의 트럼프와 지금의 트럼프는 다른 사람이야. 2015년, 2016년도에 내가 알았던 트럼프와 지금은 영 다른 사람인데 이렇게 얘기하는 것으로 봐서는 이제 트럼프를 더 강하게 공격할 준비가 론 디센티스에게도 돼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에 말씀드린 몇 가지 이유 때문에 전문가들은 디센티스가 후보가 될 가능성이 별로 없다고 봅니다. 현재로서는. 토론에 나가서 뭘 뒤집을 수 있겠죠. 정책에 있어서 내가 훨씬 트럼프보다 많은 걸 알고 있다. 많은 뭔가 뭐 좀 정리된 뭐가 있다. 트럼프는 사람들 막 별명 붙이고 이름 붙이고 그리고 가능하지 않은 것 얘기하고 내가 김정은 한 번만 만나면 핵위협이 없어진다던가 그리고 한 번 만나고 핵위협 없어졌다고 선언을 했고요. 내가 대통령이 되면 24시간 안에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낸다던가 물론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그런 허무맹랑한 말하는 사람을 좋아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디센티스는 토론할 때 나는 저런 사람이 아니야 라고 보여줄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그 이슈가 트럼프보다 더 보수라기보다도 아무튼 더 강력하니까 공화당은 좋아해도 중도층인 사람은 싫어하고 무엇보다도 트럼프는요. 내가 왜 쟤들이랑 같이 놀아야지 돼? 하면서 미라키에서 열리는 첫 번째 예비선거 후보 토론에 안 나갈 가능성도 상당히 높습니다. 따라서 이코노미스트가 공화당의 대선 후보는 트럼프가 될 가능성이 아주 높고 따라서 트럼프와 바이든이 다시 매치를 하면은 트럼프가 이길 확률도 현재로서는 30% 이상이다. 그게 너무나 불편하다. 그렇게 되는 경우 미국과 서구를 갈라놓고 푸틴만 좋아하게 할 일을 할 사람, 본인이 지면은 다 가짜 선거라고 주장하는 사람 등등등등.
여자 문제는 너무나 복잡하고 성폭행에 대해서도 유죄 판결까지 받은 그런 사람을 미국은 대통령으로 4년 동안 함께 지내야지 된다. 이렇게 이코노미스트가 이번 주에 지적을 한 겁니다. 제가 그 클립을 따로 어제 새벽에 올려놨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스탑하지 못하는가? 지금으로서는 스탑이 좀 안 된다고도 보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트럼프가 유일한 사람이다. 여론조사는 사실 의미가 없어요. 이코노미스트가 지적한 것처럼 모든 주의 여론조사는 상관이 없잖아요. 스윙 스테이트, 공화당의 예비 선거에서도 스윙 스테이트의 여론조사가 중요한데 그렇게 하려면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 아직은 그 정도까지 여론조사를 안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역대 여론조사한 걸 보면은 이렇게 예비 선거 전에 한 후보가 다른 후보들 다 제치고 30%포인트 이상 앞서가면 그러면은 거의 후보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테드 케네디하고 힐러리 클린턴만 빼고요. 그리고 이번에 캠페인에서 디센티스는 사람들과 접촉하면은 마이너스니까 잘 안 하려고 하고 하는데 트럼프는 이제는요 예전보다 더 좋아졌어요. 우선 경험이 많잖아요.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첫 번째예요. 첫 번째 하는 사람과 지금까지 나온 사람 중에서는 세 번째 하는 사람은 너무 다릅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막 아들이 나와서 뭐 막 그 러시아 사람들 만나고 트럼프 타워 뭐 이런 데서 사위도 등장하고 딸도 등장하고 막 그랬잖아요. 지금은 싹 빠졌습니다. 아들은 나서겠죠. 그러나 딸과 사위는 지금 빠졌고, 그래서 셋업이 좋은 편이죠. 또 이제는 연방 의회가 트럼프의 당이 됐기 때문에 공화당 하원 의원 221명 가운데서 지금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나를 지지한다고 확보했다고 말하는 사람 51명입니다. 4분의 1은 돼요, 지금. 그런데 상원에서는 민주당 49명 가운데서 10명이 트럼프를 지지한다고 밝혔고, 그러면 반대편, 지금 나머지 사람들은 하원에서 7명, 트럼프 혼자 51명을 확보했는데 상원에서 트럼프 혼자 10명을 확보했는데 나머지 사람들이 2명을 확보했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트럼프가 대통령일 때 예비선거에서 아무튼 좀 본인에게 좋게 모든 것을 많이 셋업을 해놨습니다. 그게 이제 winner takes all. 뭐 퍼센티지로 나눠 갖는 게 아니라 민주당은 주로 예비선거도 이 사람이 우리 주에서 아이오와에서 30%, 20%, 10%, 1, 2, 3위가 그렇게 이제 지지를 받았으면 그 숫자대로 대의원을 나누거든요. 대의원을 나눠서 나중에 대의원을 많이 받은 사람이 이기게 되는데 공화당은 본선거와 마찬가지로 위너 테이크스 올 한 표라도 이기고 나면은 그 사람이 그 주의 대의원 표를 다 가져가게 거의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트럼프가 훨씬 다른 후보보다 유리하게 된 거죠. 그리고 돈에 대해서는 돈만으로 대통령이 되는데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면 지금 마이클 블룸버그가 대통령이어야지 돼요. 미국에서. 조 바이든이 아니라. 돈으로 어디까진 가지만 로스앤젤레스 시장은 캐런 베스가 아니라 닉 카루소가 됐어야지 되죠. 캐런 베스보다 돈을 뭐 10배 이상 더 쓴 사람이고 마이클 블룸버그도 돈이 그렇게 많았는데도 돈만으로는 끝까지 가는 선거를 살 수가 없구나 하는 걸 알고 도중에 포기를 해서 바이든 대통령이 된 거잖아요. 지금 런 디센티스가 트럼프 전 대통령보다 돈이 훨씬 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지만 그것만으로 되지 않는다는 거죠. 모든 인지도나 뭐 중앙 정치인들이나 이런 걸 돈으로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트럼프가 탈락했으면 하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의 희망이 사그라들고 있다라는 얘기요. 아무튼 첫 번째 토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8월 달에 위스콘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건 내가 보면 나 혼자만 나의 공격을 집중할 텐데 안 될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한다면 안 나갈 수도 있겠죠. 그 당시에 또 법적인 문제가 스케줄이 어떻게 돼 있는지도 모르고요. 그래서 디센티스가 아무리 트럼프 그 시절에 미국의 빚이 8조 달러 더 늘어났거든요. 트럼프 4년 집권 당시에. 그걸 얘기를 하거나 코비드도 앤토니 파우치를 해임하지 못해서 그랬잖아.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 많은 사람들은 앤토니 파우치를 세계에서는 저 사람 80도 넘었는데 저렇게 정정하고 막 섹시한 남자야.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또 공화당에선 그렇지 않거든요. 그리고 등등.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디센티스가 공격을 한들 트럼프를 이길 가능성이 없다.
그렇지만 선거는 기간이 지금 너무 많이 남았습니다. 트럼프 스스로 어떻게 무너질지 모르고 그 이후에 디산티스 스스로 어떻게 무너질지 모르고 그 다음에 팀 스캇이라고 하면은 그 사람도 마찬가지로 흑인이라서 지지하기 싫어하는데 다른 후보들이 더 지지할 수 없을 정도로 만들지도 모르고 아직까지는 모른다. 그래서 굉장히 현명하신 그 유튜브를 보고 계시는 오늘의 미국 유튜브를 보고 계신 어떤 분께서 이코노미스트가 좀 경솔했던 것 아니야? 트럼프가 이긴다고 벌써부터 확 이렇게 해놓은 게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상당히 일리가 있으신 그런 그 지적입니다. 해서 시사만평을 두 개만 보여드릴게요. 보세요. 2024년도 GOP 테스트 그 테스트 하는데 코카콜라, 뉴콕 코카콜라는 트럼프고 왼편에 그리고 똑같다는 거예요. 그냥 뉴자만 붙었을 뿐이죠. 뭐 약간 다르지만 크게 다르지 않는 뉴콕은 디산티스. 아, it's a no-brainer 하면서 그런 얘기가 되고 또 하나는 이것도 잘 보여줍니다. I'm running for president라고 작은 사람이 디센티스라고 써 있잖아요. 그렇게 얘기를 해도 결국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씩 웃으면서 그 거대한 거구에 그 타이는 빨간색 긴 거 시그니처 메고 그 사람 트럼프의 옷자락 속에 들어가니까 그늘에 확 그냥 갇혀버리잖아요. 이게 현재로서는 공화당의 정치적인 현상입니다. 그리고 아직 투표하지 않은 것 같은데요. 지금 투표했는가 한번 볼까요? 제가 텍사스의 켄 팩스턴 검찰총장, 뭐 법무장관이라고 부르시는 분들도 계시고 저는 아직은 검찰총장이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텍사스주에서 이 사람을 탄핵하는 것에 대한 토론은 시작됐는데 아직 투표는 하지 않았군요. 한 20개 혐의에 대해서 의회에서 조사단도 그렇고 전에 검사였던 사람 네 사람들도 그렇고 전부 만장일치로 이 사람 탄핵돼야지 된다 하는데 가장 유명한 것은 텍사스의 검찰총장 이름은 몰라도 아, 그 사람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부정선거였어라고 할 때 모든 것을 막 주도해서 다른 주 검찰총장들과 함께 막 고소도 많이 하고 뭐 이랬었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20개 혐의 가운데서 몇 가지만 불러드리자면 증권 사기, 특정인 일 봐주기, 왜냐하면 본인에게 기부를 많이 하니까 뇌물 받는 것, 공권력 남용, 사법방해, 공문서 허위 진술, 공모 음모. 네이트 폴이라는 부동산 개발업자에게 뇌물을 받고 그래서 이제 그 직원들이 이거 해도 너무한다 하면서 무슨 아래에 있는 다른 검사들이 이제 법집행관에게 알렸어요. 그러자 해고했죠. 해고하고 나서 소송에 들어갔고 330만 달러인가 이분들하고 주고 합의하기로 했어요. 그래도 나는 아무런 잘못은 없었는데 그냥 돈은 준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 또 본인이 이제 어페어가 있어서 어떤 여자 말하자면 바람피는 거예요. 바람피는 그 여자를 본인에게 돈을 많이 지원을 하는 네이트폴 부동산 개발업자에게 이 여자 하이어 해달라고 돈 벌게 해주는 거잖아요. 본인하고는 바람은 피고 돈은 다른 남자가 주게 하고 이러한 일들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 그 부동산 개발업자는요, 뭐 이 여러 일들과 관련해서 법정 모독죄로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지금 3월 달부터. 근데 그 사람은 감옥에 갇혀 있는데 지금까지 이 검사는 세 번째 텍사스이기 때문에 텍사스가 굉장히 보수적이기 때문에 트럼프 전 대통령과 모든 걸 다 좋다고 하고 가는 검사를 이렇게 그 선출을 해준 겁니다. 이미 3선이 된 지 얼마 안 돼요. 그리고 나서 지금 공화당이잖아요. 텍사스가 주도하는 그 당이 그런 공화당이 이렇게 해서 탄핵을 해야지 된다고 하고 주도하고 투표까지 가게 되니까 텍사스가 이게 무늬만인 공화당이야. 항상 이렇게들 얘기를 합니다. 본인에게 뭔가 잘못이 드러났었을 때 절대로 난 잘못한 거 하나도 없다. 돈은 줘도 잘못은 없어. 뭐 트럼프 전 대통령과 마찬가지예요. 돈은 줘도 잘못은 없다. 그리고 다 마녀 사냥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지지자들에게 청사 앞에서 시위해라. 나에 대한 탄핵 투표를 하기 전에 막 토론을 하지 않겠어요? 그거 지금 하고 있는 중인 것 같아요. 투표가 안 끝난 거 보니까. 지지자에게 가서 그 앞에 가서 시위해라. 이거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 만들지 못하게
의사당에 가서 시위해라 해서 그 시위가 폭동이 됐고 누구는 반란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똑같아요. 하는 그런 것들이. 그런 일이 있고요. 이번 주에 또 중요했었던 것은 이제 지금부터는 조금 제목 정도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사당 폭동 사건의 주모자가 이제 오스키폴스의 주모자도 18년, 그 사람보다 조금 아랫사람도 선동 음모 죄로 12년 징역형을 받았고, 이 사람들은 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제 대통령이 되기를 굉장히 원하겠죠. 사면해 줄 것이다. 이런 기대와 함께. 그리고 낸시 펠로시 책상, 그 당시에 하원 의장이었을 때 책상 위에 발 딱 올리고 이랬던 사람은, 알칸소 그 남자는 뭐 징역 그 4년 6개월 이렇게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의사당 사건에 가서 그러한 일들을 저지른 사람들이 지금 굉장히 그 다 실형을 선고받고 있어요. 기소된 사람이 1000명이 넘으니까는요. 그리고 총기 규제는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의 여론조사가 나왔었는데, 총기 소지 권리보다도 총기를 규제를 해서 죄 없는 사람이 숨지는 것을 막아야 된다 하는 게 여론이 더 많습니다. 이건 총기를 소지하고 있는 공화당 의원들 가운데서도 마찬가지 이제 이런 그 여론이 나오고 있는데, 정치는 반대 방향으로 갑니다. 총기 소지를 권리를 강화하는 쪽으로 연방 대법원부터 그렇게 판결을 내리고 있기 때문에요. 경제 관련해서 두 가지 시사만평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경제에 관련된 것이기도 하고 문화에 관련된 것이기도 하네요. 타겟이 6월 달이 이제 무슨 그 성소수자의 달이다 해서 미리 성소수자 관련 상품을 파니까 Make America Great Again, 마가 지지자들이 막 매장에 와서 그런 것들을 바닥에 떨어뜨리고 막 시위도 엄청 하고 직원들을 협박하고 하니까 타겟이 그만 이걸 다 걷어낸다 했죠. 그랬더니 또 진보적인 주인 캘리포니아주의 게빈 뉴섬 주지사가, 아니 타겟이 남부 몇 군데 있는 것도 아니고 수천 군데 스토어가 있는데 그게 거기에 굴복해버려? 이렇게 비난을 했는데, 지금 시사만평을 보시면 정치라는 화살이잖아요. 정치라는 화살로 정치인이 타겟이라는 리테일 스토어를 쏘아서 세일즈, 판매를 없애버렸다. 이런 시사만평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Don't say gay, 뭐 동성애자 이런 거에 대해서 말하지 말아요 하고 왼편에서 run이라고 써있네요. 디센티스 주지사가 말합니다. 월트 디즈니 월드 공원 앞에서. 그랬더니 월트 디즈니의 상징인 미키마우스가 플로리다 잡스 하면서 Don't say stay, 우리에게 여기에 스테이 하라고 하지 말아요 하고 원래 가져가려고 했었던, 그곳에 지으려고 했었던 것을 짓지 않고 일자리도 최소한 한 2,000개는 만들려고 했었던 것을 우리 보러 여기에 스테이하고 계속 일자리 만들라고 하지 마세요 하고 바이바이 하고 가잖아요. 이런 일이 있었고요. 또 이번 주에 티나 터너라는 정말 훌륭한 가수, 이 가수가 훌륭한 것은 인간적으로 어려움도 엄청 겪었지만 자신이 갖고 있는 그 재능을 활짝 꽃피워서 다른 후배 가수들에게도 많이 전했고, 그 후배 가수들은 꼭 본인과 마찬가지의 흑인 여자 가수뿐만이 아닙니다. 리아나, 비욘세, 뭐 이런 많은 뭐 위트니 휴스턴, 어느 아프리칸 아메리칸 여자 가수가 티나 터너에게 영감을 받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유튜브에서 보시면요, 믹 제거와의 공연, 야, 대단합니다. 믹 제거가 가장 막 인상적인 막 그 뭐 추모하는 그런 그 마음을 발표를 했고, 엘튼 존, 모든 백인 남자들도 마찬가지로 이 티나 터너를 너무너무 이제 존경을 하고 하는데, 그 폭발적인 에너지, 쉰 소리 누가 당하겠어요. 그리고 어렸을 때 그 남편 같이 음악을 하는, 원래 이제 백댄서, 백싱어였었잖아요. 그 남편과 아이키와 노래를 같이 하면서 돌고 도는 물레방아 인생, 그 프라우드 메리, 그것부터 부르면서 굉장히 굉장히 많이 학대를 받았다고 하죠. 내 코가 완전 샌드백이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이혼하고 나서 솔로로 성공을 하는 거예요. 이 티나 터너가 R&B, 락앤롤, 락앤팝, 뭐라고 말할 수 없는 그 티나 터너의 장르. 어, 음악인과 정치인 모두 존중하죠. 오바마도 바이든도 흑인 대통령도 백인 대통령도 영감을 주고 따뜻하고 재미있고 관대하고
믹 제거가 한 얘기입니다. 엘튼 존, 다이아나 로스, 비욘세와의 공연, 다이아나 로스와의 이런 너무 많은데 젊은 여성들이 다듬어진 몸매 막 그리고 막 요염해 보이려고 하는 아주 연습해서 가장 예쁘게 잘 나오는 그런 모든 것들 몸매도 다듬고 포토샵하고 하는 그것과는 달리 티나 터너도 젊었을 때부터 아주 정말 섹시했죠. 그런데 거기에는 자연미, 건강미, 티나 터너의 그 자연, 인종과도 결합된 그런 모든 것들, 아찔한 노출 이런 거 젊은 사람들 많이 하지만 티나처럼처럼 그 탄탄하고 이런 것은 그런 탄탄하고 건강미가 넘치는 노출과 거기다 노래를 혼자서 너무 잘하잖아요. 혼자서도. 그런 것들은 상업성을 뛰어넘는 거죠. 예술성인 거죠. R&B, 락앤팝에서의 티나 터너가 83세로 많이 여러 가지로 아팠고 두 번째 남편과는 스위스에서 잘 살았어요. 두 번째 남편이 신장도 기증해주고 하다가 숨졌습니다. 자, 그런 일이 있었고 마지막 시사만평 하나 소개해드리고 위켄드 에디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졸업 시즌이라서 이제 졸업식에 가시는 가정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저도 마찬가지로 졸업식에 다녀왔었는데 Graduation 2023 하면서 이 젤렌스키는 존스 홉킨스 학생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손에 잡히는 물질이 아니라 시간이라는 게 valuable합니다. 이건 어린 왕자인가요? 그렇게 얘기를 했고 탐행스 얘기도 제가 다 전해드리지 못했는데 하버드에 가서 너무나 진실이 왜곡되고 공직자들은 그 진실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아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하시라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은 부자는 어디 가서 막 어디였었죠? 어느 학교에서였죠? MIT 아니 모르겠어요. 학생들에게 전부 한 2,000명 졸업하는데 돈을 1,000달러씩 주고 기초연설하고 했는데 이 시사만평은요. The world is your oyster. 기초연설하시는 분이 총장님인지 그 초대 손님인지 모르겠는데 your oyster라고 하잖아요. 대학교 공부할 때 등록금이 너무 비싸서 오이스터가 꽉 깨물고 있어요. 스튜던트 대 앞에서 학생 돈을 졸업장도 있고 모자는 바깥에 있네요. 어쩌지 못하게 오이스터. 네, 근데 이제 대통령의 학생 그 융자금 탕감에 대해서 공화당은 강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번 주 위켄드 에디션이었고요. 그리고 제가 프리덤 코커스에 대해서 좀 잠시 뒤에 전해드리도록, 잠시 뒤는 아니고 시간 차이 조금 두고 오늘 안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당연히 한국 밖에서 본 한국도 보도를 해드려야지 되고요. 그리고 내일 일요일이지만 오늘의 미국 탑뉴스 브리핑도 있습니다. 오늘의 미국은 정규방송이나 정규방송 이외나 하루도 쉬지 않고 여러분들께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강혜신이었습니다.